네,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펼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예견했었습니다. 결과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뒀죠. 이때 알파고의 승리를 예견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한 인맥, 네트워크 관계도를 살펴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한 그런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세돌이 이긴다 또는 일방적으로 알파고가 이긴다 이런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사람들일수록 보다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죠. 똑같습니다. 윤택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나아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야 되고,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을 미리 앞서서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다양하게 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전문 패널들이 인문, 세계 경제, 정치 경제학, 개인 재테크, 국내 경제까지 골고루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신뢰 있는 방송은 어디일까요? 예, 최경영의 경제쇼, 세상에 이익이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진짜 부자 가짜 부자의 저자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좀 이 방송 또는 이 책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실천법 위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익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경인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문자 계속 받고 있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 저희가 뽑아서요. 5분 뽑아서 친필 사인은 담지를 못합니다.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친필 사인은 못 담고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책만 5부 한 분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주도에 사는 게 부자를 되는, 부자같이 사는 이런 선택지 중에 하나였던 겁니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부자가 되고 나니까? 예. 아유, 아주 당당한 대답이신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만 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죠. 제가 제주에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주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일은 어떻게 하려고? 뭘 먹고 살게? 이 질문이셨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려가서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자방정식 세 번째 부자방정식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에 있던 제주에 있던 아니면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한두 달 뭐 핀란드에 가서 몇 달 있던 예. 상관없이 저는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고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럴 거면 굳이 제가 서울 생활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제주에서 조금 누릴 수 있는 자연도 누리고 그다음에 예. 또 어느 정도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많이 불러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뭐 예. 이렇게 좀 제 생활에 이렇게 약간 제가 원하지 않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죠. 주도권을 더 갖기 위해서 제주로 예. 좀 내려갔습니다. 삶의 주도권,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소득 자체는 뭐 상병이 제주로 내려가서 소득은 뭐 서울에 있을 때보다 좀 줄고 예. 또 그다음에 생활하는 비용도 거기는 조금 더 늘더라고요. 늘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활하는 비용이 늘어요? 예, 은근히 거기 물가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다 이렇게 물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물가가 조금 비싸고 예. 가서 이제 뭐 그러니까 사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아껴서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 조금 와이프랑 내려가서 예. 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가가 약간 좀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배송을 하더라도 추가 배송비가 붙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런 측면이 있어. 예, 저도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쉽지 않구나. 네. 예, 일단 부자 방정식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예. 지난주 첫 번째 부자 방정식은 주제 파악을 하자, 예. 순자산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자, 예. 그리고 그 자산이 뭔가 수익이 계속 나는 자산인지 아니면 그냥 돈만 까먹고 있는 자산인지 이런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자산 옆에 한번 수익률을 적어놔봐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두 번째 방정식은 뭡니까? 두 번째 부자 방정식. 두 번째 분자식 방정식이 이제 그걸 네.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내가 순자산이 2억이지만 10년 뒤에는 5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10년 뒤에 그 5억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 10년 동안 3억이 늘어나야 되니까 1년에 3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예. 늘어나는지를 적는 건데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부자 방정식을 식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순자산 빼기 순자산은 이익이다. 순자산 빼기 순자산은 이익이다. 네. 이게 말로는 안 돼요. 예. 순자산 빼기 순자산은 0인데 그렇죠. 근데 순자산 빼기 순자산은 이익이다는 방정식이 나오는 게 예.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록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적다 보면 뭘 적게 되시는 경우가 많냐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해봤는데 가계부 작성은 너무 힘들어요. 그 중간에 하다가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포기. 저도 예. 예전에는 그걸 해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이제 매일매일 뭐 오늘 오다가 뭐 커피 한 잔, 캔커피 하나 예. 500원 사 먹고 적고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걸 자동화할 수 있도록 예. 지출 자체를 그냥 카드로만 하고 그렇죠. 은행 이체로만 해가지고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하고 은행 이체만 가져오면 예. 은행 거래 내역만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적히게끔 만들어 보려고 막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예. 숫자도 안 맞아요. 신용카드 쓰는 날하고 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간 날이 달라가지고 뭐 이번 달 25일까지 쓴 게 다음 달 15일에 결제가 된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카드를 긁었을 때 신용카드를 긁고 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기록이 남는 건 좋은데 돈은 그때 나가지 않고 또 따로 나가고 그렇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적는 시간에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책을 한 권 더 읽으시길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적어서 내가 돈이 아껴진다거나 네. 뭔가 뭐 삶이 윤택하고 뭐 풍요로워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삶이 쪼잔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왜 내가 이걸 적고 있지? 그렇죠. 이건 아닌 거 오히려 같잖아요. 그 적는데 드리는 시간 동안 진짜 책을 한 권 더 읽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저도 못 적겠더라고요. 저도 못 적는데 회계는 기록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꾼 게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그럼 자산하고 부채만 알면 자본은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회계가 재무제표에 적는 게 5가지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예.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만큼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예. 이 5개 중에 개인이 적다 보면 어떤 게 항목이 제일 많아지냐면 비용이 그렇죠. 예. 수익이야 뭐 직장 생활 하시나 월급 예. 한 달에 한 번 받고 끝나니까 끝이죠. 그거. 근데 비용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루틴 일상적으로 계속 쓰잖아요. 네. 계속 밥 먹고 커피 먹고 밥 예. 먹고 커피 먹고 설렁탕 먹고 매일 뭐 적고 이렇게 있는 되는 것도. 거니까 그걸 뭐 8,000원짜리 설렁탕에서 10,000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 저는 역으로 제안을 드리는 게 비용을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비용을 차라리 적지 말아라.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 내가 지난달에 순자산을 파악했더니 내가 자산은 1억이고 부채는 4천만 원이어서 순자산이 6천이었다. 예. 순자산 6천만 원이었는데 한 달 동안 내가 비용을 얼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말에 순자산을 파악해 보니까 자산은 어떻게나 뭐 1억 2천이 됐고 부채는 뭐 5,500만 원이 돼 가지고
뭐 순자산이 뭐 6,500으로 늘었다. 예. 어쨌거나 그러면 순자산이 500이 늘었다는 건 이번 달 이익이 500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500이 늘었다는 건 음. 내가 만약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라면 음. 이번 달에 쓴 비용은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음. 지난달보다 500이 늘었는데 내 수입은 1,000만 원이다. 예. 빼보면 아 내가 이번 달 500 썼나 보구나. 음. 그렇게 해서 비용을 일일이 적을 게 아니라 음. 순자산에서 순자산을 빼면 아까 이익이라고 말씀드렸던 예, 게 예, 예. 이번 달 순자산 음. 월말에 순자산 한번 적어보고 지난달 순자산 적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늘었네. 음. 나 월급은 500인데 음. 아 그럼 내가 이번 달에 400을 썼구나. 예. 이것만 한 달에 한번 적어보시길. 또는 순자산이 이제 안타깝게도 줄어들 수도 실제로 있고요. 적고 예. 나면 대다수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요. 음. 내가 이렇게 썼다고? 그럴 수 있죠. 순자산이 예. 줄었다고? 예. 야, 월급을 500이나 받았는데 예. 순자산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50이 줄어있네? 그럼 내가 이번 달에 550만 원을 썼다고? 말도 안 돼. 어디다 써? 근데 그게 아이들 학원비 예. 또는 교육비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예. 어떻게 하다 보면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뭐 옷을 산다. 예. 그러면 한번 뭐 지르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맞죠. 충분히. 그래서 이게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나 많이 쓴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한 달 동안 사용 내역을 한 번만 쫙 정리를 해가지고 아. 자기가 예상하는 바랑 맞는지 어. 실제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해보라고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 제가 제 주변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나 쓴다고 생각을 하냐고 실제 그래서 한 달에 뭐 이 정도 쓴다고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예. 실제로 적고 파악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돈의 거의 2배 가까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 나는 한 달에 300 정도 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파악을 해보면 거의 5, 600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때 현타가 말씀드렸던 오는 거군요. 현타. 아무리 예. 적어봤자 이게 나아지지가 않고 음. 바뀌지 않는 게 음. 은근히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미래가 이제 뭐 보이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목표는 갈 수가 없겠거나 현 상태. 예.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은 그걸 적어봐. 한 달에 한 번씩 순자산 파악해가지고 순자산이 지난달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 그러면 순자산이 지난달보다 50만 원밖에 안 늘었다? 예. 아니면 50만 원이 줄었다? 음. 그럼 내가 수익이 정해져 있는데 월급이라는 게 예. 그럼 내가 비용을 이 정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비용을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있고 어디다 쓰고 있는 건지 이걸 파악을 빨리 하시는 게 두 번째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은 스탁. 현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한 예. 주제 파악이고 두 번째는 플로우 그 개념. 플로우 개념이네요. 예.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 예. 현금 흐름에 관한 주제 파악이라고 예.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쑥 적으신 다음에 예. 비용을 그냥 두 가지로만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제가 두 가지 구분을 뭘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진짜 생계 비용. 예. 내가 꼭 살기 위해서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써야 되는 비용. 그 두 번째는 사치 비용. 이건 꼭 써야 되는 돈은 아닌데 내가 썼구나. 예.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생계 비용, 사치 비용.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찾아보면 계절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옷장 안에 있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옷장 안에 있는 옷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그 옷이 있는지를 모르고 예. 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이번에 뭐 이제 어쨌거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사람들이 많이 좀 삶이 팍팍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꼭 써야 되는 돈이냐?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쓰지 않았을 내 상황이 좀 어려졌다면 쓰지 않았을 돈인데 이건 좀 사치를 했구나.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옷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옷이 맞습니다. 너무 많다. 예, 한국 사람들 이제 멋쟁이여서 예.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도시 경쟁력이 쭉 올라가기도 해요. 예. 워낙 잘 입고 다니고 워낙 멋쟁이들이고 화장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함께 힘을 이루어서 어떤 공동 선을 이룩하는 건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름답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래서 관광객 사실은 이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관광도. 네. 예. 사람들이 아름다우면 그 나라가 굉장히 좀 호기심 더 가게 되죠. 네.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하여간 개인 자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예.
예. 두 번째 방정식.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책에서 제시하는 게 무슨 제가 막 어디서 막 발견해내고 막 하늘에서 가져오고 여태까지 없었던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옛날부터 회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다. 예. 뭐 순자산 순자산을 빼면 그 이익이 늘어난 예. 거다. 이건 사실 회계에 뭐 그렇죠. 수백 년 예. 동안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을 해보고 실제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뛰면 되죠, 사실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예.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 때문이죠. 같고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들을 만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봤더니 그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고 비용을 써야 된다 그 부담감이 제가 보기엔 크더라고요. 그 부담을 해소해주고 네, 없애버리자는 거죠. 비용을 그냥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를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비용 이만큼 써버린 거네. 예. 그래서 그걸 매달 적을 게 아니라 매달 적을 게 아니라 너무 과하다 싶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한 번 정도만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 그러면 그때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 거기서 좀 줄여갈 수 있는 비용들이 없는지 진짜 내가 꼭 써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사치를 하고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정도도 못 써?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 지금 이대로 이렇게 써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음. 그러니까 제가 왜 비용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을 늘린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수익을 늘린다는 게 진짜 어렵죠. 예, 그러니까 예. 어디 가서 예. 10만 원을 더 번다는 게 뭐 최근에 그런 말씀 저는 그것들을 막 벌어보려고 뭐 유튜브도 막 해보고 막 여러 가지 것들도 그렇죠. 막 해보고 이러는데 돈을 예. 10만 원 더 번다는 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두 가지 이론밖에 없는 거예요. 비터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시장 자체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딱 두 가지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종목을 제대로 골라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수동형 투자라고 해서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살 빼는 비결인 것처럼 부자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해야 될 건 먼저 수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보면 수익을 늘리기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게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을 어디서 버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10만 원을 줄여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근히 우리가 쓰는 비용 중에 이걸 꼭 썼어야 됐나 하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수익을 늘리는 걸 시도를 해보라고 하세요. 해보고 나면 야, 돈 10만 원 더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차라리 10만 원 줄이는 게 쉽겠다. 정말 힘들죠. 예. 예.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차이가 생겨야지 수익과 비용 간의 차이가 생기고 그 갭이 쌓여야지 내 순자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자로 점점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저금리 하에서는 1억 원을 넣어놔도 1년에 200만 원 예금 받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예. 예, 1억 원을 넣어놔도. 10만 원 줄이면 예, 내가 은행에 1억 넣어놓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는 그렇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10만 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1억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10만 원 줄일 수 있다면 은행 예금 1억 있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 똑같은 효과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 체계에서 이제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이 체계에서 또 기억해야 할 게 진짜 자산, 네. 가짜 자산 네. 이걸 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처럼 진짜 자산이라는 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는 것들. 우리 그때 제가 자동차는 말씀을 드렸고 예. 집도 집,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동차가 자산이 아니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집도 자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당황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분명히 집을 내가 샀을 때 앞으로 수입이 늘어나는지 지출이 늘어나는지. 일단 세금 때문에 네. 예,
보유세나 이런 것들 분명히 집은 어느 정도 자산의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자산의 효과가 있냐면 내가 거주할 내 집을 사게 되면 그 전에 나갔던 월세나 이런 전세를 살면서 그렇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냈다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활용을 못해서 기회비용이 있었다거나 예. 아니면 내가 월세를 살면서 월세가 나갔다거나 그걸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월세 50만 원이 나가던 걸 내 집을 예. 사니까 이제 월세를 안 내도 돼.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집을 20평 샀을 때랑 예. 30평짜리 집을 샀을 때 음. 내가 20평 샀을 때보다 30평짜리 집을 샀을 때 비용을 더 줄인다거나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게 있는지. 사실은 이제 마음은 좀 넓어지죠. 예, 그렇죠. 넓은 거실을 보면 예. 아우 시원하니 좋다. 뭐 화분도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데 분명히 이제 관리비는 훨씬 많이 나올 거고 전기세.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집이 크면 뭔가 이제 채우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파도 조금 더 큰 걸로 사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소파도 옛날에 없던 예. 뭐 건조기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주방에 공간 남으니까 좀 예. 식기세척기도 하나 갖다 놓으면 예. 다 어울릴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큰 뭐 집을 사면 TV도 좀 예. 집이 커지면 가치 인치수가 그렇습니다.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집을 내가 주거할 집을 사가지고 그동안 나가던 주거비를 줄이는 것까지는 자산인데 근데 이걸 20평이 아니라 욕심을 내서 25평, 30평, 40평 40평. 샀을 때 아. 이게 진짜 자산이냐. 음.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집을 사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구분해 보셔야 되는 게 예. 자기가 깔고 앉은 집하고 예.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집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부동산은 분명히 자산이 맞아요. 음. 내가 그 집을 사면 예. 그 다음 달부터 나한테 임대료,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올 테니까 20평짜리를 빌려줬을 때보다 30평짜리를 빌려줬을 때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큰 돈을 집어넣으면 큰 수익이 나오는 진짜 자산이 맞는데 그렇죠. 내가 깔고 앉은 집은 진짜 이걸 자산으로 봐야 될 거냐. 앞으로 현금 흐름을 나한테 가져오지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짜 부자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짜 부자들이 그 집 깔고 앉아 계신 분들. 집만 있는 분들. 예.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하우스 게 푸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예. 하우스가 있는데 푸어를 안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진짜 최근에 뭐 신문에도 나왔던 사례 중에도 최근에 종부세를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쪽에 뭐 네. 홍익대 근처 예. 그쪽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그 집을 무슨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아버님 때부터 계속 그 집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살았어. 네. 예. 오래된 집이고 예.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그 집에 살았었는데 그 일대가 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집값이 엄청 올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시지가가 엄청 오르고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종부세 금액이 예.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 연금 가지고 이게 소화하기 힘든 정도의 종부세가 나오니까 아.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게 예. 종부세를 인상을 하는데 예. 반대되는 측에서 논리로 그 사례로 막 들고 막 예. 이랬었는데 그럼 팔고 다른 데로 쾌적한 데로 가시면 될. 그렇죠. 일반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야 그거 팔면 그럼 되지. 예. 그걸 팔면 뭐 종부세 가령 무서워가지고 종부세가 나올 내고. 정도의 건물이면 최소 20억은 그럴 텐데. 훨씬 넘어야 되는데 뭐 한 30억 팔고 저 같으면 예. 정말 그 회계에서 저는 경영대학원 배운 관점에서 비슷한 관점일 거예요. 가성비로 놓고 따진다면 용인의 넓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시대를 맞아서 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래서 아까 그 넓은 집 그 이야기 하셨지만 예. 나 넓은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서 홍익대 앞에 가지고 용인에서 넓은 집에 살아. 예? 그리고 춥게 살면 되는 거예요. 춥게. 난방비 좀 덜 나오게 좀 춥게 살고. 하지만 넓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한 가지를 예? 만족하고 한 가지를 포기해야 그렇죠. 되는. 그러면 풍요라는 거를 본인이 원하는 게 넓은 거실이다. 그러면 넓은 거실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따뜻한 거실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트레이드 오프를 정확히 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세금을 많이 내면서 꼭 이 집에 살아야 되겠다. 이건 좀 억지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예. 그분 심정도 조금 이해가 됐던 예. 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생각은 분명히 야 그 집을 팔아가지고 종부세 내고 그럼 되지 그 부담이 되면 근데 보니까 그분은
그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평생 그렇죠. 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한 평생을 자기 살아온 추억이 동네인데 있다. 자기 이웃들도 다 여기 있고 예. 평생 알고 지낸 지인들이 주변에 있고 자기는 이미 공무원 은퇴하고 이제 얼마 여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제 와서 어디로 가냐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했던 실수가 저는 자기가 깔고 앉은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게. 그러잖아요. 자기는 여기에 이 정도 팔면 이 정도 되는 집이 있으니까 굳이 뭔가 다른 걸 할 생각도 안 하셨고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 들어오는 거 그거 그냥 쓰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부족함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경영 회계사님이나 저는 끊임없이 캐시플로우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지금 저 밖에 계시는 PD분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캐시플로우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네,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생에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만 장악할 수가 있으면 풍요로운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다. 그렇죠. 그 수준에 맞게. 네. 내가 뭐 3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그 수준에 맞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은퇴할 수 있다. 네.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방정식이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부자의 기준을 예전에 재산으로 잡고 예. 제가 사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부동산을 살려면 이 정도 빌딩, 이 정도 꼬마 빌딩 이 정도가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 그러면 10년 뒤에 이 정도 빌딩을 살려면 지금 내 위치가 여긴데 이만큼씩 한 달에 벌어야 되는구나. 예.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걸 맞춰야 될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늘렸어요. 예. 그래서 그 빌딩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한 달에 100시간씩 막 강의를 했어요. 예. 10년 뒤에는 저걸 사봐야겠다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성대 결절이 오고 예.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성대 결절이 왔거든요.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하다 보면 이게 좀 사람이 꿈 같아요.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한다는 거 막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강의한 적도 있고 8시간씩 5일 연속 강의한 적도 있고 막 이러는데 예.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예로 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 혼자서 하는 1인극 무대에 서가지고 1인극을 하고 나면 진이 쫙 빠지지 않겠냐. 1시간 반, 2시간 동안 관객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서 연극을 한다는 게. 예. 근데 나는 그걸 8시간을 하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보통 8시간씩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근데 개선이 없고 나중에 좀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 성대결절이 오고 나니까 이제 의사는 이제 쉬라고 그랬죠. 당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목이 이게 뭐 수술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목이 됐냐고 여쭤보는데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한다. 그래서 한 달에 100시간 넘게 강의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거 답이 없다고. 다시 재발할 거라고. 예. 그래서 강의를 줄여야 된다 어쨌거나. 그럼 예. 당신 옛날 목소리 못 찾는다. 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게 성대결절 때문에 한 달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강의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 봤더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데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의를 한 달 성대결절로 쉬었더니 예.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이 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가 돼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제 맨날 강의해야 됐는데 그래 이렇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예. 성대결절 온 김에 잠깐 쉬자 하면서 좀 이렇게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근데 당장 이번 달 소득이 0이 되니까 사람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언젠가는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되게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강의를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내가 스타 강사가 그렇죠. 나타날 수도 있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예.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쟁 산업이니까 내 예. 몸이 건강이 허락이 안 돼서 강의를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성대결절 오고 막 이러다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 달 다시 100시간이 아니라 지난달 못했으니까 120시간, 150시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대결절이 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어느 순간 되고 사람이 좀 되게 피폐해지고 돈 버는 기계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의사 중에서 삶이 네. 굉장히 피폐해져서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면서 왜 환자를 봐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 내가 돈 버는 기계인지, 인생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고,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남들이 외견상 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경험해보면 돈이 안 모이는 게 그렇게 되고 나면 돈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그래요. 아, 자기의 자기 자신한테. 내가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했는데 야 어, 좋은 거 먹자. 비싼 거 쓰자. 그럼 타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와이프 그러면서 몸도 사실은 몸도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때 의사분이 예. 말씀하셨던 게 아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다. 예. 돈을 쓰려고 막 그게 자기 인생 소명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돈은 벌어다 주는 거 말고는 정서적 없으니까. 안정감을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니까 네. 정서적 만족을. 그럼 그 돈이라도 써야죠. 그럼 돈이라도 써야지. 안 모여요. 생각 외로 예상 외로. 그래서 이 정도 벌면 뭐 한 달에 뭐 1, 2천씩 벌면 야 그러면 막 많이 모으겠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모이고 언제든지 또 내가 마음 먹으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뭐 할 게 있으면 야 그냥 쓰자. 뭐 내가 어디 가서 한두 시간 뭘 해줘야 된다. 아유 그냥 돈 주고 그거 맡겨라. 그냥 그렇죠. 피곤하다 나. 예. 이렇게 되고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4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예. 내 시간당 몸값을 높여야겠다. 그래야지 4시간만 일하고 살 수 있겠다 해서 몸값을 높였더니 모든 걸 이제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에 얼마를 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에 뭐 50만 원을 벌면 1시간에 10만 원 주는 일은 그냥 돈을 주고 나는 그 시간에 이걸 일을 하는 거죠. 게 그렇죠.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낫지. 예. 처갓집에서 뒤에 베란다에 뭐 고장났다고 와서 잠깐 고쳐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아유 장모님 제가 1시간에 얼마짜린데 인부 부르세요. 10만 원이면 부르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빌 게이츠가 이렇게 가다가 돈 주면 길거리에서 돈 100달러짜리 미국에서 100달러가 가장 큰 현금인데 그 현금을 줍는 게 본인한테 비용으로 더 유리한 손해다. 거냐 불리한 거냐라고 했을 때 불리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예. 멈춰서 줍는 시간 그 3초 내지 5초 정도 되는 시간보다 그냥 가서 자기 일 하는 게 훨씬 더 빌 게이츠가 초당 버는 돈이 훨씬 예. 크니까 예. 왜 그걸 하는 게 낫지 돈을 왜 줍고 있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와이프가 주말에 1시간만 애랑 놀아달라고 하는데 야 내가 지금 1시간에 얼만데 애랑 놀아주냐. 그 시간에 이게 참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예.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예. 약간 이게 되게 시간당 몸값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게 역으로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시간당 몸값을 높여서 적은 시간만 일하면 예. 적은 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면 나머지 시간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였는데 이상한 덫에 빠져버린 게 시간당 몸값이 높아지니까 나머지 시간을 여유있게 못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 예전에 저도 그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됐는데 심리학 실험에도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 시간당 몸값을 계산해 보게 한 다음에 예. 자기가 시간당 버는 돈이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 월급이 얼마인지 줬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일을 하는지 뭐 미국은 주급이니까 주당 몇 시간 일하는지 적은 다음에 시간당 몸값을 계산해 봐라. 예. 그래서 한 그룹한테는 그걸 계산해 보게 하고 다른 쪽에는 계산을 안 시킨 다음에 둘 다 되게 듣기 좋은 음악을 들려줬는데 계산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음악을 즐기고요. 예. 계산을 해본 사람들은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 심지어는 빨리 출근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돈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거기에 매몰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벌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뭐 아들한테 뭐 아들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나중에 해줄 수 있지 않냐 지금은. 아직은 얘가 너무 어리고 깐난애인데 지금은 나보다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테니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애가 커가지고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줄 상황이 되면 안 될 테니까 지금 나는 돈 버는 데 집중하자.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상담까지 받게 됐거든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정신과 상담? 네. 예.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시면서 이거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되게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좋게 나온다. 왜 좋게 나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좋게 태어났을 확률은 별로 없고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사회에서 딱 원하는 인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인으로서 사회에서 딱 원하는 인간의 형태인데 만들어진 삶.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다. 갑자기 핑크 플로이드 음악이 생각이 나는데. 더 월 뭐 이런 거. 이게 시간이 가장 귀중한 재화다. 인간의 삶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 한정돼 있고 사실은 아이는 조금 지나면 훌쩍 커버려요. 네. 굉장히 빨리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먼저 커버려서 네. 이 시간, 이 가장 귀중한 재화를 놓쳐버린 거지. 언론 개혁하면서 무슨 투쟁한다고.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데 그건 뭐 어떻게 돈으로 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산정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는 이게 뭔가 되게 큰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다. 내가 원래 원했던 거 시간과 몸값을 높인 다음에 이걸 즐기는 거였는데 높아지니까 이걸 오히려 즐길 수 없는 사람의 상태가 돼버린 그렇죠. 거라서 예. 이걸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그때 계속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답은 저는 책에서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도 읽고 그런 류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어야겠다.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다 정말 꿈 같은 그쵸. 이야기고 그게 사실은 자본가의 네. 그 실질적인 사전적 정의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예. 돈을 벌 수 돈이 있는 걸 돈을 허용을 벌고. 해주는다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우리 흔히 돈이 돈을 벌 수 있게 돈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돈이 돈을 번다는 게 뭔지 그거에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이 목돈이 있어야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뭐냐면 그게 아니다. 내가 여기다 추가적인 노동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돈을 늘어나게끔 만드는 거. 그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투자 방정식인데 그걸 일종의 이제 시스템 수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비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내 생계 비용하고 사치 비용으로 나눠서 내가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좀 사치를 한다는 생각된 비용이 얼마인지 나누라고 있다면 생계 비용과 사치 비용. 수익은 제가 뭘로 나눠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자동화될 수 있는 수익이냐 내가 추가적으로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생겨나는 돈이냐. 시스템화된 수익이 있냐 예. 아니면 내가 노동을 투입해야지 들어오는 수익이냐 노동 수익하고 시스템 수익으로 좀 나눠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템 수익이 늘어나야 돼요. 시스템 수익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개인이 수익이 경제적으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그게 세 번째 방정식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재산 기준이 아니라 이 시스템 수익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수익이 내 생계 비용보다 커지는 거. 그럼 뭐 자동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 비용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나는 자연에 살으리라 다 예, 사람은 맞습니다.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부부가. 그러면 시스템 수익이 150만 원 넘는 순간 자기는 그러니까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걱정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가 아니냐. 그렇죠. 대신에 그 사람에게는 시스템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엄청난 재화가 생기는 거죠.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게 되니까. 그러면 그 시간 중에서 본인이 뭔가 생산하고 서비스하고 또는 창조를 하고 싶을 때 그렇죠. 아까 그 영감을 받은 책처럼 네. 일주일에 4시간 정도의 노동으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 적당히 팔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동은 분명히 신성하고 필요한 건데 노동 수익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시스템 수익이 나중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기본 소득의
어떤 그 철학적인 것과 약간 예. 맞닿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예. 선진국들이 선진국인 이유가 예.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시스템 수익을 주는 어느 정도 거. 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진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은 연금을 주고. 예. 지금 사실 재난 관련해 가지고 기본소득이 뭐 70%냐 전체를 주냐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역할들이 좀 주는 나와주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죠. 예. 진짜 제가 만약 우리나라가 되게 발달해 가지고 굳이 개인이 이런 시스템 수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 유럽에 노르웨이. 있는 예.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벽돌공이 예.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예. 벽돌공 한 달에 500만 원? 오, 예. 잘 버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근데 500만 원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세금이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결국에 실제로 자기가 세후로 받는 돈은 뭐 25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유 있게 살기는 좀 한 달에 250만 원 유럽 물가에서 250만 원 그렇습니다. 힘들 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유롭게 살죠. 여유롭게 살더라고 막. 예. 그게 아니 왜 어떻게 여유롭게 살지라고 봤더니 아니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상태에서 50, 60대 가가지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 연금으로 내가 젊었을 때 벌던 그렇죠. 돈만큼이 나와주니까 예. 그래서 굳이 뭐 노후를 위해서 뭔가 해놔야 되고 아니면 뭐 자식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이 나는 내 일이 충분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돈을 더 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살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일 그래서 뭘 찾게 되냐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보다는 아니 뭘 해도 그걸 어느 정도 해놓으면 국가에서 나중에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국가에서 시스템 수익이 돼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재밌어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은퇴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예. 복지제도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사회가 특히 부러웠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 거칠의 비용이 안 들어요. 예. 거칠의 비용이. 그래서 맞습니다. 굳이 청바지를 입고 어떤 연회장에나 뭐 어떤 자리에 그냥 가서 축하해 줄 수 있고 굳이 뭐 누구 조카니까 얼마를 줘야 되고 뭐 무슨 우리 결혼식이랄지 무슨 장례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나라잖아요. 예. 그 비용이 안 들어요. 거칠의 비용, 그 다음에 옷도 이렇게 정말 그럴싸하게 입어야 되고 자동차도 그래야 되고 뭐 이런 대도시에 사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 수익이라는 게 만들어 저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시스템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사치 만드냐. 비용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치 비용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사치야 이거 다 필요한 돈이야 필요한 돈이야 필요한 돈이야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그 돈 이상의 시스템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기간은 늦춰질 거고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든 생계 비용을 그래서 좀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체면 때문에 무슨 조의금 내기 위해서 뭐 오버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예. 그거는 아니죠. 예. 좀 더 좋은 차, 멋진 차를 타기 위해서 내가 몇 년 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내 몇 년을 이 자동차 한 대랑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이게 신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음. 제가 그 질문을 한 번씩 드려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TV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당신 돈 안 줘도 그 일을 할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그 질문 좀 너무 잔인한 것 같더라고요. 예. 돈을 안 줘도 일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저 역시 돈을 한 푼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책도 안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근데 저는 그 질문은 너무 잔인한 질문 같고 대신에 그 질문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 일을 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이거 신성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나는 이 일은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도 이 일은 할 거다. 그렇죠. 그게 네. 진짜 우리가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그러고 제가 시스템 수익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불로소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라서 그걸 제가 시스템 수익으로 바꿨는데 예. 계속해서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야 되면 언제까지 노동을 할 거면 그게 진짜 말씀드린 대로 신성한 노동이냐
복권만 당첨되면 당장 때려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음. 진짜 신성한 노동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예. 신성한 노동이라는 걸 하게 된 건 저는 제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을 넘어서고 나니까 예. 이제는 그러면 내가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내 생활이 돌아가고 우리 식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재밌는 일, 나한테 의미 있는 일, 예. 진짜 그렇게 되면 사실 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40대 제가 이제 뭐 굳이 돈 벌지 않아도 되니까 노인정 가가지고 장기 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놀지 않죠. 또 노동을 하죠. 내가 가지고 예. 있는 능력 가지고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뭘까, 뭐가 재밌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강의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건 재밌긴 한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져가지고 힘들고, 조금 멀리 두고 싶은데 책을 쓰는 건 재밌더라고요. 제가 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제 의사,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파를 하고 그분들한테 되게 또 책을 읽고 좋은 피드백들 당신이 쓴 책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이런 네. 피드백을 받아보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제가 돈이 충분히 있어도 하고 싶은 일들이더라고요. 이게 돈에 관해서 참 한국 사회가 위선적이라고 생각이 든 게 지난번에 대구에 의료봉사를 하러 갔었던 간호조무사들에게 네. 공무원들이 제때 월급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노동을 했으면 월급을 제때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예산 문제였는지 집행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급을 안 하고 나서 돈 벌려고 왔냐? 그건 아니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에 났는데 돈 벌려고 왔냐라고 말하면 그건 돈에 대한 무시고 그 사람이 대구에 와서 열심히 노동을 한 그 노동에 대한 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돈도 무시할 필요가 없고 노동도 무시할 필요가 우리가 없어요. 네. 예. 어쨌건 우리가 자본주의에 예. 살고 있으면 그 돈에 그렇죠. 바탕이 깔려 예.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맞는 예.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부자 방정식은 시스템 수익을 늘리자. 네,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커지면 그게 진짜 나는 부자. 이게 구체적으로 근데 지식을 가지고 지식 노동을 하는 회계사님은 가능한데 예. 다른 어떤 구체적인 다른 방법이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시냐면요. 음.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돈을 은행 예금에만 묶고 놓으니까 분명히 은행 예금도 시스템 자산이거든요. 예. 그 은행 예금도 분명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찾아보면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건 단순히 그 비싼 건물을 사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건물을 사면 꼬박꼬박 나오는 임대료가 욕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임대료를 시스템 수익을 갖추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 것 같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던 나도 사실은 예. 빌딩을 사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건 시스템 수익을 갖고 싶어하는 거였구나. 예,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은 큰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가능하죠. 있으니까. 예. 작은 돈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수익들이 또 있어요. 예를 어떤 게 들어서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은행 주식 배당주. 배당주. 예. 예.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도 보면 꼬박꼬박 내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 건데 이 배당주들이 우리나라 배당 주식들은 배당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니까 시스템 수익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는데 1년에 한 번만 주지만 그거를 이제 나눠서 월 단위로 집행을 하면 그렇죠. 근데 예. 그게 해보면 저도 예. 이제 그러면 보릿고개가 와요. 보릿고개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 12로 나눠가지고 딱딱 쓰면 좋은데 예. 처음엔 좀 쓰다가 나중에 보릿고개가 올 수 있어가지고 그렇다. 지난번에 이종우 이카노미스트는 네. 회사채를 그 만기를 다 달리해서 네. 분기마다 회사채 수익을 가져갈 이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수- 좋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 개념으로 네. 망하지 않을 법한 이것도 이제 배당주도 사실은 망하지 않을 법한 네. 안정적인 무슨
통신주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데 미국 예. 주식들은 배당을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씩 주거든요. 예. 근데 그 배당을 주는 월이 147, 10인 주식이 있고 258, 11인 애가 있고 369, 12인 애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세 가지 종목을 하나씩만 사놓으면 1년 내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50분이 넘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몇 주 후에 제주도지만 다시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이익이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